안녕하십니까, 박씨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. 오늘 할 얘기는 바로 텐트에 대한 얘기입니다. 제가 갖고 있는 텐트, 바로 이 텐트입니다. C2 서밋에서 나오는 텔러스 TR2라는 제품이에요. 제가 쓰면서 이 텐트의 롱텀 리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. 저만의 좀 노하우를 몇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강풍이 불어도 이 텐트가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거든요. 그리고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전실이 굉장히 생각보다 좀 넓게 나옵니다. 공격형 텐트처럼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영상을 폈습니다. 이 텐트 같은 경우가 장점이 굉장히 뚜렷한 텐트입니다. 바로 무게. 일단 시칠 무게 한번 보시죠. 실제 염량으로 세팅되어 있고요. 무게를 들면 자, 홀드. 이 텐트의 장점 같은 경우는 무게도 있지만 바로 분할 패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섹션이 좀 나눠져 있어요. 바로 이게 아우터, 이쪽에 이너, 폴대로 나눠집니다. 두 가지 텐트 자체가 따로따로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가에 패킹을 할 때 조금 더 세분화적으로 패킹을 할 수 있다. 자, 이 텐트의 장점은 되게 확실합니다. 바로 넓은 실내 공간이죠. 이 넓은 실내 공간이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어요. 이 텐트의 재원 자체가 이 윗부분이 굉장히 좀 넓고 밑에 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좁아지는 형식이거든요. 이 텐션 리치폴 때문에 굉장히 윗부분이 굉장히 높죠. 그래서 생활을 하는 거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앉아서 할 겁니다. 굉장히 실내 공간이 앉았을 때랑 생활했을 때랑 확보가 많이 된다는 거, 이거는 되게 큰 장점인데, 두 명이서 발 뻗고 있기엔 괜찮은데 앞바다리를 할 때 좁아지는 거예요. 제가 쓰는 매트릭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쓰는 매트릭스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리모 텐서 익스트림 롱 와이드 버전입니다. 이 텐트에 요게 지금 매트가 하나가 들어가면 제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. 네.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텐트는 1인용으로 쓰실 수밖에 없어요. 1인용으로 썼을 때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그 또한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게, 여기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전면, 발바닥 부분이랑 머리 부분이 직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 발이나 얼굴에 이렇게 누르질 않아요. 네,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실내 공간 확보를 했다. 네,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은 별매긴 한데요, 이 텐트를 사면 요거는 꼭 사셔야 돼요. 선반처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속을 좀 팝니다. 이게 위에서도 텐션을 주고 양옆에다가 네 군데에다가 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. 여기에 저는 옷까지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무슨 어떤 것들지 간에 다 여기다 올려놓습니다. 여기서 좀 단점이,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당겨집니다. 요게 그러다 보면은 이각이 죽어요. 이각이. 요게 조금 제가 보기로는 기능상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죠. 실내 공간이 조금 더 좁아지는 느낌이 좀 있다. 저에게 있어서는 무게와 실내 공간이 굉장히 저에게 만족한다. 대신 한 가지 이제 흠이, 내피랑 외피가 붙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안에 실내에 굉장히 많은 눈비가 좀 들어온다. 요게 조금 불편하긴 하죠. 외피 아우터를 또 장착해 보겠습니다. 자, 이곳은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팩다운은 못했는데요, 외피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. 결로를 효과적이게 방어할 수 있는 게 바로 벤틸레이션입니다. 이 텐트의 벤틸레이션 엄청 좋습니다.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, 지퍼가 하나 달렸거나 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지퍼를 하나 달아줬다고 하면 안에서도 벤틸레이션을 미세 조정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이 지퍼 또한 굉장히 쓰임새가 좋았을 것입니다. 비가 들어치지 않겠냐 하시면 하실 수도 있는데,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터가리가 좀 있습니다. 비가 들어오지 않게끔. 그리고 이제 꿀팁을 알려드려야죠. 민둥산을 갔을 때도 그렇지만은 바람이 세게 불면 이 부분이 확 죽어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제가 쓰려고 하는 방식의 텐트들이 있었는데 그 텐트를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여기다가 그럼 기둥을 세우자 라고 생각했습니다. 바로 요게 필요합니다. 제가 쓰는 이제 등산 스틱이에요. 제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서 높이를 조절하는 스틱이죠. 이 스틱을 어디다 세우냐, 바로 이 부분, 텐트, 이 아우터 텐트의 이쪽에 컵처럼 뭔가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. 이게 가죽처럼 돼 있는 건데, 그 부분에다가 이 부분이나 이 부분 둘 중에 한 부분을 껴 올리는 겁니다. 만약에 모서리 부분을 넣는다고 하면은 그 컵 부분에다가 정확히 끼워서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. 짜잔! 이 부분에다 이렇게 기둥을 세우게 되면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밑에서는 팩다운이 돼 있고 위에서는 기둥이 서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웬만한 바람을 아니면은 이 텐트는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. 굉장히 신박하죠. 이 부분이 이런 리치폴을 갖고 있는 게 뭐 MSR도 있고 여러 가지 텐트들이 있어요. 위에 이 리치폴 자체가 있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텐트가 있다. 그러시면은
이 방법을 쓰시면 웬만한 바람은 다 막아줄 수 있을 겁니다. 이 뾰족한 부분이 싫다고 하시면은 이 뭉툭한 부분도 상관이 없습니다.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저도 이 뾰족한 부분이 텐트를 혹시나 찢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반대로 해봤었거든요. 그래도 굉장히 잘 견뎌줍니다. 요거 찾아내고서는 저 되게 뿌듯했는데, 이거는 꿀팁이 아니고 한 번쯤은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이 전실 크기가 생각보다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좁은 곳에서 텐트를 쳐야 되는데 이 전실 부분이 굉장히 좀 걸리더라고요. 바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당겨서 팩다운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렇게 되면은 전실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바로 공격청처럼 펼 수 있는데, 여기에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게 팩다운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발로 좀 잡을게요. 바로 이 부분이 펄럭이는 거예요. 근데 이 부분 생각해보니까 그냥 잠궈주면 되겠더라고요. 이렇게. 그럼 끝에는 이렇게 약간 조금은 펄럭일 수가 있어요. 이 부분이. 안에 실내 공간에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공격형 텐트처럼 피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. 팩다운도 안 되고 뭐도 안 돼. 왜냐면은 우리가 돌산을 가서 절벽 위에서 텐트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요거 갖다가도 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. 이 슬링띠, 가이드띠가 있잖아요. 그냥 여기다 끼는 겁니다. 굉장히 쉬워요. 끼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저는 이렇게 끼고 길이 조절이 필요하다면은 늘려서 길이 조절을 해주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여기다 돌 하나 딱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. 굉장히 쉽죠? 텐트를 쓰다 보니까 별의별 방법들을 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민둥산도 한쪽 사이드가 자리가 안 나왔었어요. 제가 텐트를 잘못 친 것도 있는데 벽 쪽 부분은 거의 한 뼘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. 가방만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자리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팩다운을 해갖고 실제로 이렇게 썼습니다. 그런데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웬만한 공격형 텐트 안 부럽습니다. 네, 오늘의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꼭 이런 텐트가 아니고 지금 사용하시는 텐트도 안 좋은 점, 내가 불편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제 텐트가 나쁜 게 아니고 제가 불편한 점, 이거는 좀 개선됐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 점들을 제 자신이 조금 더 개선을 하고 쓸 수 있는 텐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는 또 여행 영상이 되겠죠?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